첫 번째 무대가 서유미 씨였잖아요. 서유미 씨가 첫 선을 끊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순수 트로트 곡은 아니었고, 네, 이 노래 자체가 타장르에 더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서유미 씨가 계속 이제 선곡을 해나가는 방향성이 뭔가 정통 트롯을 한다거나 댄스 트롯을 한다고 했을 때 항시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오기는 했어요. 오히려 약간 이런 장르를 좀 바꿨을 때 약간 7080으로 갔을 때 좀 좋은 반응이 나왔던 적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이번에 방향성을 틀었다라는 이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웠던 가장 큰 부분은 뭐 실제로 마스터분들께서 이런 퍼포먼스 계열에서는 점수를 크게 높게 안 잡았다는 게 저는 약간 컸던 것 같아요. 이 무대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이 무대는 퍼포먼스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싶은 무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부분은 가창에 더 신경을 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서유미 씨가 추구했던 퍼포먼스 계열에서는 사실 크게 비중을 안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유미 씨 무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너무 예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노래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이지혜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이야기를 하기는 뭐 매력은 보이는데 소유미 씨의 개성은 보이는데 지금 이걸로 지금 네가 결승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유미 씨가 가지고 있는 본 매력을 보이는 거고 이걸로 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나요? 라고 이렇게 사실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필이 좀 약간 부족했다라고 사실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네, 보컬적에서 더 힘을 줬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하는 부분들은, 네, 그냥 그 전달받은 부분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 느꼈는데 좀 짠했다라는 인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소유미 씨 텔레파시 무대가 이제 303점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303점이라면 점수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소유미 씨의 그 무대가 받은 점수는 정확하게는 이제 100분위로 환산하면은 77점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대 자체는 잘 만들었어. 근데 뭔가 아쉬워라는 점수인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이제 점수인 것 같아요. 300점을 넘었다는 거는 보통 이제 70점대를 넘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무대가 김주희 씨였는데 김주희 씨가 바람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노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갔던 노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악풍으로 부르려고 하니 이제 심사평이 거슬리고, 그렇다고 심사평을 이제 또 아예 벗자고 하니까 사실 본인이 배인 습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국악톤을 완전히 다 안 빼지고 해서 나름대로 색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뺐더니 사실 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결코 김주희 씨 무대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곡이고 약간 임팩트도 없진 않았습니다. 경연 무대고 이게 뭐 결승전을 이제 향한 무대다 보니까 임팩트가 커야 되는데 김주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가 있잖아요. 그 국악의 어떤 이제 쨍한 느낌도 있겠고, 네, 뭔가 충분히 구음도 있겠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팩트가 충분히 있을 건데, 오히려 그걸로 해석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멋지게 만들어버렸으면은, 김주희화 시켰으면은, 오히려 그냥 전사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냥 끝낼 수가 있었을 건데, 계속 사람들이 계속 김주희 씨에게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가요를 부를 때, 너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국악 목 빼야 돼. 국악 목 빼야 돼. 국악 목 빼야 돼. 계속 이게 뭐 이제 뭐 빼라고 안 빼? 이러면서 계속 점수를 안 주니까 김주희 씨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그림이 자꾸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현악강 2에서는 김주수 씨가 오히려 일관된 톤으로 승부를 받고 그게 더 인정을 받았고, 네, 뭐 김주수 씨가 트로트 안 했거든요. 네, 트로트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 톤으로 본인 색깔로 무대를 증명을 했고 그걸로 또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네, 유독 이상하게 김주희 씨는 준호 씨에 비해서 그 노력과 그 실력이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김주희 씨 무대에 대한 점수가, 네, 중요한데 260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점수로 환산을 하면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66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미양가로 봤을 때는 사실 가에 더 가까운 점수라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점수가 낮죠. 네. 물론 이제 스탠스가 이도 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떤 좀 약간 너무 박하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었던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가 제 강현 씨 무대였고, 강현 씨가 꽃바람을 불렀어요. 꽃바람을. 네. 자, 이제 그 꽃바람 무대는
사실 강예은 씨의 어떤 가창력이라고 보기보다는 퍼포먼스 그리고 끼가 돋보였던 그런 무대였어요. 하늘하늘 살랑살랑 약간 여성스러운 선이 좀 더 돋보였고 네 약간 우아한 느낌 네 그리고 약간 애살 있는 또 약간 애교성이 있는 약간 그런 노래로 승부를 봤죠. 근데 참 이거는 안타깝다 싶었던 거는 이게 참 좋거든요. 이게 강예은 씨 콘서트면은 너무 좋은 무대예요. 팬들은 좋아 죽지. 네,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경쟁이고 경연이라고 말하면 이게 안 나다니까 경쟁이고 쉽게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좋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무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귀염귀염 예쁘고 하늘하늘 사실 이 노래로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를 받았을 때 돋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아니면 그걸로 갈 거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진짜 퍼포먼스를 더 화려하게 가던가 본인부터가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노래적인 측면에서도 이 노래 자체가 그렇게 승부를 보기가 힘든 곡이다 보니까 편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뭐 임팩트를 주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냥 선거 자체가 조금 약간 큰 힘을 주기에는 어려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선곡이라는 게 본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본인이 더 좋은 걸 하고 싶어도 뭐 음악 감독들이 뭐 나한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곡만 주면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강경은 씨가 꽃바람을 하고 싶었을까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근데 경연곡은 너무 안 좋은 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최선이었고요. 사실 근데 선곡이 강제가 아니었고 피할 수가 있었으면은 이런 곡은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 곡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라는 게 너무 한정돼 있었다. 본인이 이걸 풀어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서주경 씨가 평가를 하기에는 네 뭐 퍼포먼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뭐 노래예요. 아 노래가 근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무대에서 뭐 노래가 뭐 어떻게 아쉽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더 있고 없고 때문에 무대가 더 좋고 나쁘고 뭐 갈릴 만큼 그게 큰 부분이었는가? 그냥 전문가들이 한 소리가 아닌가? 약간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와닿기가 힘든 그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점수가 이제 303점, 77점이라는 점수는 뭐 아쉬운 감이 있는 하면서 또 맞는 감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사이에 있던 점수였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퍼포먼스 쪽으로 집중을 해서 봐줬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임팩트를 고려하자니 좀 약한 감이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 끼는 무대였다. 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적절한 무대였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건데 좀 나쁜 시야로 더 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홍자 씨 무대거든요. 이제 시네마 천국을 불렀는 이제 홍자 씨의 무대인데 사실 일단은 이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시네마 천국 일단은 극한의 이거는 사실 마이너 곡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거 그 린 씨 신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입톱10 쇼 시즌 1 거의 끝자락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끝자락 때 린 씨가 이제 불렀던 노래예요. 신곡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지금 뭐 1년 안 됐으면 뭐 신곡이죠. 그쵸? 네. 신곡인데 어. 근데 사실 네, 이 노래 자체가 일단 너무 마이너 곡이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곡인데 이 노래를 홍자 씨가 골랐다는 점에서 일단 1차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명곡들이 있고 수많은 이제 한 세기를 그었던 곡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명곡도 다 제껴버리고 왜 하필 린의 시네마 천국을 골랐는가는 사실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가수의 신곡을 부른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을 유순이 형이 부르기도 했지만 그거는 시절 인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공연 때 부른 전례가 있으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거의 요즘에는 뭐 경연곡처럼 부르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레이네 시네마 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노래를 들었을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이 노래 자체가 일단은 마이너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홍자 씨의 노래를 듣는데 당연히 좀 모호했어요. 모호했고 혼자 씨 특유의 뭐 레이백이 뭐 들어갔고 뭐 그래서 뭔가 이 노래가 조금 약간 원래 이런 노래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긴 한데 뭐 린 씨의 어떤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노래가 조금 더 낮게 들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이제 홍자 씨의 이제 색깔이 들어가서 이 노래 들었을 때에는 딱히 시네마 천국이라는 노래가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사실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과거에 그 뭐 저는 기억하는 게 홍자 씨가 그때 불렀던 그 사랑참이라는 노래를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뒤집기 무대에서 들었던 시네마 천국은 홍자 씨의 그런 이제 그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더 들어가지 않았던 전 무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무대를 왜 그 선곡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의문이었고, 네. 또 홍자 씨가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그렇게 고음성이 막 고음이 막 들어가는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좀 안타까웠고, 좀 약간 그런 마음이었고요. 이제 이제 그런 상태인 걸 감안하고 나서 점수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좀 되게 좀 잘 받은 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298점 받았는데 거의 300점이거든요. 이거 100분율로 환산하면은 76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현 씨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는 점수예요. 목 상태 고려하고, 본인 컨디션을 고려하고, 이 곡의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셈입니다. 딱히 강현 씨는 큰 결적 사유는 없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약간, 그렇구나. 점수를 좀 약간 그래도 잘 주셨구나. 그런 느낌 들었고, 다만 좀 선곡은 좀 약간 이해 안 된다. 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왜 제작진들이 자꾸 이렇게, 선곡 리스트를 뽑았을까? 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수연 양 무대였는데,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매번 느끼지만,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너무 본인 자체가 너무 잘 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자기가 막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목소리가 일단 미성이고 예쁘고 맑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가창력 고음 내고 호흡도 있고 이걸 아니까 오케이 나 이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좋아하시니까 나 이런 걸 살려야겠다. 어떤 이 목표의식이 딱 박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무대 때 너무 많이 넣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조금만 절제하자. 이 피드백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무대에서 녹였댔던 게 사실 이번 이수연 양의 무대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제 걷어내고 좋은 것만 살리니까 사실 이번에 이런 무대가 나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정석적인 무대였고 굉장히 안정적인 무대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치트키들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쓰니까 이런 무대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약간 이수연 양의 무대였다 생각을 저는 했고요. 뭐 발라드처럼 너무 가긴 했죠. 사실 그렇게 편곡하다 보니까 원래 이건 발라드 트롯곡인데 이찬원 씨의 어떤 색깔 같은 것들은 없었고 이수연 느낌으로 발라드로 너무 소환감은 있었으나 근데 뭐 원곡자의 어떤 색깔만 추구하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지금 뭐 이게 트로트만 고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는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점수가 368점이에요. 368점. 이거를 100분율로 환산하면은 94점입니다. 거의 뭐 만점 가까이 준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만점이다. 이 정도면 너 거의 완벽했어. 거의 이런 점수를 수현이에게 준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너무 큰 점수가 아닌가 싶긴 했지만 무대가 당연히 뭐 완성도가 있으면은 그런 점수를 받을 만하죠. 근데 특히나 뭐 노래만으로 승부 보는 거, 특히 그거는 윤작 곡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댄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코러스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1절 코러스도 안 들려? 뭐 댄서도 안 들려? 그냥 본인이 마이크 하나 들고 무대 하나로만 이 무대를 뒤집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상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보라 생각을 해요. 어린데 되게 순수하게 승부를 볼 줄 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수현 양에 대해서는. 자, 다음으로 홍진우 씨입니다. 저 사실 이것도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홍진우 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배관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약간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무대의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 사실 제가 딱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진짜 이거는 뭐 인기 너무 원이다 라고 딱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되는 게 무대가 없었어요. 단 한 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락강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중에서 홍지윤 씨가 노래를 했을 때 와 이거는 인정이야 라고 할 만한 노래가 솔직히 말해서 없었거든요. 처음 예심 때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터들은 뭐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와 진짜 너무 좋았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민요풍 노래라서 사실 너무 아예 민요로 불러버린 노래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민요 부를 거면 소리꾼 부르면 되지. 김주희 씨는 안 된다고 하고 왜 저건 된다고 하노? 그럼 김주희 씨가 그 민요 부르면 그냥 다 오케이 할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튼 뭐 사실 좀 약간 뭐 좀 약간 저는 약간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접근 방법들이. 근데 이번 무대는 제가 좀 인정을 했어요. 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민요라는 곡만 또 했으면 저는 이제 또 뭐라 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민요 할 거면은 그냥 이게 왜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가창력을 뽐내는 게 민요밖에 못할 거면은 그게 뭐 소리꾼이지 그게 트로트 가수냐?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라 했는데 네. 사실 노래 들어보니까 이거는 일본 노래랑 매시업을 시켰잖아요. 사실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뱃노래랑 소란부시라는 곡을 했던데 저는 사실 소란부시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건 모르지만 일본어는 이제 잘 아니까 네, 가사가 들리니까 그걸 들어서 봤을 때 어감이 비슷한 것들 잘 섞기도 섞었고 곡 진행을 봤을 때 어색하게 썼던 게 아니라 또 이제 가사의 의미도 같은 의미로 섞었고 멜로디 라인도 같은 부분을 찍으면서 가더라고요. 코드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정말 이 양곡의 어떤 리듬감이라던가 박자라던가 이 멜로디 이 라인이라던가 가사 말의 의미라던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섞었다라는 네 결론 내렸어요. 사실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이게 뭐 가사 라인에 뭐 흠집이 있다거나 뭐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뭐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 안 되겠다 까야겠다 약간 저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일단 듣자마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다. 아 이거는 잘했네. 약간 이거는 하루 이틀 준비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충분히 옛날부터 약간 준비한 느낌이었고 뭔가 현역가왕 약간 이런 약간 뭔가 합동 무대 같은 거 할 때 콜라보 무대를 할 때 이렇게 섞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본인이 옛날부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완성도가 높았다 진짜로. 네, 그래서 단순 민요였으면은 뭐 노인정했을 건데 네 이렇게 너무 잘 섞은 무대고 이걸 잘 표현해낸 무대였다고 한다면은 인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력 같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불렀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퍼포먼스를 넣었고 진짜 뭐 거의 남자 오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연기도 하고 뭐 으쌰으쌰 이런 것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성은 뭐 좋았다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거는 관객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사실 민요스럽잖아요. 이게 국악도 아니야. 사실 순수 국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약간 너무 민요스럽고 사실 대중들에게 좀 약간 호보다는 불호가 더 클 수도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엔카도 좀 호불호 갈리고 그래 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홍진유 씨가 국민 점수 280점 받았으니까 280점이면은 뭐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래도 가반 이상의 네,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분위기도 잘 만들어냈으니까 노래도 잘 섞었으니까 이거는 네, 충분히 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뭐 홍지윤 씨 무대에 제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제 계속 숙제는 남죠. 홍지윤 씨는 이제 소리꾼인가 아니면 트로트 가수인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남는데 현역가왕에서는 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소력 있는 민요가 아니라 정통 트롯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약간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뭔가 트로트 가수라는 어떤 그런 본인의 색깔이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쵸. 네. 약간 그게 좀 약간 저는 필요한 이제 숙제인 것 같고, 이번 무대에서는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리고 이제 솔지 씨 같은 케이스는, 네, 저는 사실 이번 무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좀 완전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사실 이 노래가 완전 발라드였거든요. 완전 순수 발라드였는데, 참 솔지 씨가 왜 발라드라는 장르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솔지라고 불리는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뭐 디바라 불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약간 입증을 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주제가 이제 한일전에서 보여줄 본인의 필살기란 말이죠. 필살기인데 솔지 씨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 게 약간 높은 음역대가 돋보이고 성량이 돋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발라드라는 장르에 있어서 높은 이해도가 좀 돋보인다 생각을 해요. 근데 벌스에서 단순히 음역대를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호흡을 섞어가지고 벌스를 풀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던가 생열이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맞아 뭐 당연히 뭐 두말하면 입 아픈데 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고음을 찍으시는 부분들 전조를 내서 더 올리시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끝내는 부분들 사실 저는 뭐 완벽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그걸 평가한다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완전했다 생각해요. 완전했는데 근데 진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냥 사실 그냥 뭐 발라드가 아닌가. 사실 뭐 그나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역가 왕인데 그래도 뭔가 좀 트로트 같은 해석을 좀 섞으면 어떻겠는가 사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발라드 트롯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좀 더 뭔가 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측해 보건데 이건 필살기고 본인이 지금 점수가 밀리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 점수도 지금 약간 밀리니까 그냥 애매하게 섞을 바에야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겠다 해서 그냥 가장 잘하는 거를 꺼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점수 받았던 게 더 아이러니하고요. 오히려 아마 트로트를 섞었다면 더 점수가 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 점수가 390점 만점에 380점이 나왔고 이걸 100분위로 환산하면은 9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애매하게 못하는 건 다 그냥 쳐내버리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집중했기 때문에 마스터들이 이런 점수를 준 것 같다 보여져요. 다만 이제 트로트 팬들은 이런 결과에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노래는 발라드 트롯인데 그냥 순수 발라드로 부른 거에 대해서는 왜 태클을 걸지 않은가 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가수분들이 네 뭐 이소연 양이라던가 다른 가수분들이 그렇게 부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 될 수는 있어도 뭐 공정성을 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고요. 다만 아쉽긴 아쉽죠. 네,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런 요소는 심사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트로트 팬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뭐 이번 라운드 평가는 그런 이제 공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일관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이 김태현 양이었는데 사실 김태현 양이 저는 이렇게까지 약간 혹평을 들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안정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지금까지 평가를 쭉 들었을 때 항상 기복이 좀 적었던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저는 김태현 양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무대가 이제 무정 브루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곡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굉장히 네 본인도 이것 저것 긴장을 한 것도 있었고 좀 잘 불러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노래를 참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다 같은 톤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일관되게 너무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약간 끄는 방식으로 1절도 그렇게 가고 2절 후렴도 그렇게 가고 2절도 그렇게 가고 또 브릿지도 그렇게 가고 딱 그렇게 가니까 사실 느껴지는 거는 좀 루즈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끄는 것도 좋은데 그 끄는 걸 너무 일관되게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같은 펜타의 반복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혹은 비브라토를 좀 다양하게 써라라고 이제 한 번씩 선배들이 뭐 조언을 하시던데 이제 이게 그런 맥락인가 싶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제 부분들은 아 좀 약간 뭔가 반복되는구나. 약간 이제 느낌이 뉘앙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너무 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정에 약간 빠지기보다는 조금 약간 네, 덜 빠지는 게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잘했지만 김태현 양 너무 잘했지만 어린 나이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김태현 양의 고점을 너무 잘 아는 입장에서 이 선곡이 조금 안 맞는 선곡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수경 씨인데 구수경 씨 이제 황홀한 고백 무대인데 사실 일단 점수가 일단은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이번에 구수경 씨가 노래를 그래도 완전 락 톤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완전 락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의 이제 본인 발성이라는 게 딱 잡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락이라는 색깔을 유지하면서 노래를 쭉 불렀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문 락커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구수경 씨가 전문 락커가 아니니까 이제 저는 락도 좀 듣거든요. 듣는 입장에서 좀 약간 느끼자면은 무대 매너가 네, 좀 아쉽다 생각했어요. 락이면은 조금 더 이게 뭐 이제 좋긴 좋은데 한번 앞에 나가서 한번 헤드뱅잉도 좀 해주고 네 약간 메탈기로 있게 할 거면은 아예 그쪽 약간 그 뉘앙스를 좀 더 가져가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 완전 락으로 돌릴 거라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락커적인 어떤 이제 발성을 쓸 거면은 완전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본인이 더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약간 트로트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 뭐 여러적인 어떤 여러 면모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한 것도 있다 생각을 좀 했다랬습니다. 좀 참신했던 거는 그 이제 라이트 다들 어두운 과정 가운데 뭐 핸드랜턴을 잘 써가지고 약간 오토바이 느낌도 좀 주고 스포트라이트를 줬던 거는 좀 약간 참신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컬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느꼈던 주수경 씨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좀 덜 나왔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의 아쉬움일 뿐이지 이 노래 자체를 훌륭하게 해석했다라는 사실에는 사실 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딱히 뭐 흠을 잡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할 정도로 제가 굳이 뭐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구승현 씨가 잘하는 거 아니까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거를 흠을 잡자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타장르라는 어떤 이제 뭐 그걸 감점 요소로 안 본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350점 이상 받을 만한 그런 무대였다고 봤는데 이제 받은 무대는 이제 330점 나왔거든요. 그건 좀 아쉬웠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건 아쉬웠다. 다만 서주경 씨가 이제 목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네 홍지훈 씨가 네 뭐 왜 일본 노래 부른 거임 사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션 자체가 한의전에서 부를 만한 본인의 어떤 필살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불렀겠죠. 그 노래를 불렀겠죠. 다만 이제 그거는 조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불어로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현역강 한국 노래 불러야지 일본 노래 왜 부르냐 물론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해당 미션이니까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진우 씨를 위한 뭐 미션이었다 보여지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빅내서양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빅내서양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계속 빅내서양 무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예서는 너무 꾸민다. 너무 이제 꾸밈을 넣는다. 기교를 넣는다. 이게 싫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래 보거든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본 재능이고 본인 그 기술인데 이제 사실 뭐 적당히 사실 또 이제 칭찬해줘도 칭찬을 해주려면 칭찬해줘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좀 박하게 군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물론 이제 좀 더 감동적인 부분들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서도 사실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이제 모자란 부분이 모자랐나? 특별히 흐물잡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가? 사실 그거는 아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수를 봤을 때는 너무 약간 낮게 나왔죠. 이제 315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80점이 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노래 불렀으면 한 330점 정도 구수경 씨가 받았던 그 점수는 나올 만도 한데 너무 지나치게 좀 낮게 준 게 아니겠는가? 네, 좀 약간 낮은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어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현미 씨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죠. 네, 자 주현미 씨 무대가 마지막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현미 씨 저는 노래를 잘 했다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분들께서는 아 목이 좀 간다. 잠시만요. 한 모금만 할게요. 어 여러분 이제 말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좀 갑니다. 이제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노래를 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금잔디 씨가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부르지? 아 분명히 또 내 이번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서주경 선배가 그렇게까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 노래를 저는 불렀다 생각을 해요. 이 노래를 골랐고 이 노래를 불렀고 무대를 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노래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무거웠다가 좀 밝아졌다가 다시 또 무거웠다가 슬펐다가 밝아졌다가 애절했다가 다시 또 약간 산뜻해지는 이게 왔다 갔다 노래란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어도 사실 이 내 감정을 잘 살려야 되는데 저는 잘 살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찬희 씨가 적어도 노래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의도는 저는 충분히 전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 좋았고 뭐 뒷부분도 조금 약간 바뀐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2절이니까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변화를 줬나 보다. 왜냐면 1절과 2절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스터분들께서는 되게 박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점수가 금전대 씨가 266점 받았어요. 68점이거든요. 근데 266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를 돌아보게 되면은 김주희 씨가 260점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260점을 받은 게 또 누가 있냐면은 보자. 음. 따로 또 없네요. 그냥 이제 260점대는 사실상 그냥 금잔디 씨만 이렇게 이제 금잔디 씨랑 김주희 씨만 그렇게 받았던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이번 무대에서 마스터들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노래를 못 불렀나? 그러니까 아쉬움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무대가 최악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이게 안타까웠던 거죠. 분명히 물론 이제 금잔디 씨의 원래 음역대랑은 다른 노래이기는 했어요. 금잔디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장기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좀 다른 색깔 좀 썼다고 해서 이 정도로 점수가 박하할 정도로 그랬나? 감동이 적었나? 좀 약간 마스터들이 물론 그들만의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만은 좀 짜다 생각을 좀 저는 좀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짜다. 이게 좀 약간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내 생각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나 좀 약간 금잔디 씨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김현대 씨 첫 무대가 너무 좀 약간 메들리였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있잖아요. 아쉬운 게 있고, 메들리는 좀 아니지 않냐. 많은 분들이 느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다들 좋아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네, 점수가 너무 낮았다. 다행히 추가 합격했기에 망정이지. 안 했으면은 그냥 구력만 안고 돌아갈 뻔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지연 씨는 이제 사실 본인의 명성과 본인의 어떤 이제 클래스에 비해서는 깊이가 좀 매번 느끼지만 좀 아쉽다 느낌이라 유독 트로트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만 되면은 뮤지컬을 하실 때랑 혹은 발라드 곡을 하실 때랑 비했을 때 깊이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게 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독한 연인이라는 노래 자체가 사실 차지연 씨의 음역대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높은 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음역대가 남아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음역대가 충분히 남아 도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남아 도는 공간을 무엇으로라도 채울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이거를 좀 더 깊이를 더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너무 그냥 괜찮은 소리로 무던하게 오버하지 말고 원곡자에 대한 어떤 리스펙을 가져가지고 이대로만 해석을 하자 해서 딱딱딱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현 씨에 대한 기대값은 이미 지금 이까지 와 있는데 사실 지금 계속 이제 한 이 정도나 트로트만 부르면 이 정도밖에 안 차버리니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는 좀 약간 아쉽다는 감정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대를 봤을 때 이게 못한 무대였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차지연이라는 이름값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네, 이미 이까지 있는데, 정작 무대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시 좀 약간 목이 마르죠. 약간 목이 좀 타죠. 네. 더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네, 저 정도에서 스탑을 할까? 네. 그리고 뮤지컬의 무대에 비해서 좀 약간 갭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아쉬움이 좀 컸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방송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느꼈던 공통된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이요. 참,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일단은 한일전이라는 어떤 이제 애매한 컨셉이 들어가면서 뭔가 단순히 한 판 뒤집는 게 아니라 탑세븐이 돼서 이제 일본 가수들과 붙었을 때 이제 붙는 대결을 전제하다 보니까 되게 그 판단 기준이 좀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가수들이랑 붙게 될 거다. 일본 무대랑 같이 함께 할 거다. 라는 어떤 주제가 붙게 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나쁘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심사평에서 다 풀어지지도 않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무대들 중에서 한일전 뭐 이게 뭐 설명이 되는 게 홍지훈 씨 말고 없거든요. 홍지훈 씨는 뭐 일본 노래를 했으니까 뭐 이게 한일전에서 보여줄 만한 어떤 무대다. 어떤 그게 보여지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런 컨셉으로 갈 거였으면은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도 좀 약간 돼야 되고 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본 무대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어떤 유도도 좀 보여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무대를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어떤 참여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일본이라는 요소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본 노래를 그냥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었다밖에 안 느껴졌다. 다른 분들은 그냥 다 발라드 부르거나 혹은 이제 뭐 그쵸? 정통 부르거나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부르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굳이 뭐 한전에서 불러 자기가 부를 필살기라고 네 명명한 어떤 이제 이유가 있었는가 굳이 라운드 이름을 그렇게 잡을 만한 뭐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취지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도 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수연 양이 MVP를 먹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수연 양이 지금 최종적으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가히 압도적인 점수라고 해도 될 만큼의 점수를 받으면서 그냥 강을 MVP를 먹었습니다. 무려 1011점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저는 약간 치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국민 점수에서도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수연 양이 왜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컬적으로 정말 뭐 완전 무결해서 흠이 없고 정말 완전히 그냥 완전 무결점 무대라서 네 이수연 양이 이렇게 1등을 했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있다 생각해요. 이수연 양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제 1등을 했겠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무대의 어떤 깊이로 본다거나 어떤 이제 부분을 봤을 때 이수연 양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수연 양이 1등을 할까? 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네. 다른 가수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봤을 때, 네. 다 사실 좀 약간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보이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장르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색깔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괄되게 본인의 확고한 어떤 캐릭터와 색깔과 음악적인 그런 것들의 기량들을 보여주는 가수가 저는 많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복이 많지 않게 안정적으로 이수인 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에 휘말리지 않고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힘있게 약간 임팩트 있게 계속 밀어붙이고 그게 통하는 가수가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마스터의 마음에 들면서도 관객들의 마음도 함께 살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이번에 이수연 양이 본인이 좀 약간 보여주고 좀 증명을 한 것 같다. 네 생각을 해보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좀 힘들긴 하네요, 여러분. 이게 무대를 리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늦었고, 네. 이걸 제가 쉬지 않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목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골 때리는 건 있어요. 마스터들이 심사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좀 약간 강한 오조를 쓴다는 부분도 받았고 약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은 좀 궁금했던 부분들,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마스터들이 심사를 좀 해가지고 좀 이번에 좀 알게 된 거는 좋습니다. 다만 여전히 워딩이 너무 세다거나 여전히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제작진 입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금잔디 씨와 서주경 씨와의 이런 관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금잔디 씨랑 또 이제 서주경 씨를 두고 또 여러모로 또 이야기가 좀 되어질 것 같은데 또 여러모로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약간 좀 노출을 하고 서주경 씨가 금잔디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여파가 조금이라도 좀 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도 제작진들도 좀 생각을 한 번 더 했구나. 네, 좀 반성을 좀 했구나. 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채팅 좀 보겠습니다. 채팅 좀 보고 읽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음, 홍지윤도 발라드 잘 부르던데, 다음에 발라드를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 경연에서. 충분히 그걸 보여주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뭔가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게 좀 더 경연에서 어필돼도 저는 그게 무기라 보거든요. 구수경 대형 가수다, 혈액가수 최고다. 구수경 씨가 좀 장르의 폭이 제일 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가왕에 와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굉장히 진짜 많이 보여주고 가긴 하거든요. 확실히 구수경 씨가 좀 약간 난임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다들 잘하긴 했다. 준결승 다 왔다. 인정합니다. 진짜 다들 좀 준결승답게 무대를 다 꾸몄다. 네, 확실히 아쉬움은 없었던 무대였다. 왜 이게 준결승인지는 확실히 좀 와닿았던 그런 무대였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빈예선은 음색 자체가 트로트 천재다. 홍지윤은 와닿는 게 전 없었다. 음,
근데 사실 이번 홍지윤 씨 무대는 와닿을 수 있는 무대는 아니었어요. 이걸 와닿았다라고 하면은 요즘 민요를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엔카 노래를 좀 들으시거나 약간 그런 계열이면은 좀 좋을 수 있긴 한데 이 노래는 와닿는 노래는 아니긴 합니다.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신남에 가깝죠. 그냥 뭔가 그 의도는 그 민요의 어떤 가락과 어떤 엔카의 어떤 그 바이브를 섞어서 그냥 이거를 좀 흥을 돋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였다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막 와닿기 쉽지 않죠 그 노래가. 와닿기 쉽지 않다 봅니다. 다만 이제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뭐 오브 퍼포먼스도 나오고 뭔가 이제 표정도 연기를 좀 하고 네 그렇게 보이니까 뭔가 좀 뭔가 종합 예술 같네 라는 느낌만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의도가 온 걸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들에게 뭔가 이거를 이제 감동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감을 만든다거나 약간 그런 계열과는 거리가 있는 무대였어요. 이번 무대는 조금 약간 해석의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런 무대였다 생각을 합니다. 감동과는 또 거리가 또 있고 다만 잘 만들었다. 정말 웰메이드 스테이지였다. 네 생각을 하고요. 퍼포먼스와 네 퍼포먼스랑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편곡과 그걸 보여주는 어떤 기법 자체가 좀 세련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무대가 공감을 못 부르는 무대일 수는 있다라는 건 또 네 뭐 맞는 말은 맞고요. 음, 구수경 씨가 락, 팝, 발라드, 재즈, 힙합, 전통 트로, 세미 다 잘한다. 네, 확실히 좀 바리에이션 넓은 거 인정합니다. 네, 구수경 씨는 그런 방향성을 잘 살리면은 확실히 좀 이번에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음. 수연이가 노래는 잘하지만 1등은 아닌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개인 청차인데, 이제 수연 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무기는 그거라 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저는 무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노래는 또 다 다르겠죠. 네.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구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번에 편곡을 예술적으로 한 홍지윤 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것이고 누군가는 씨 가수는 바리에이션이지 구수영 씨 무대에 손을 들 것이고 뭔 소리고 정통 트롯을 잘해야지 해서 뭐 예서양이라던가 근데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더 폭넓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수현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노래 좋고 나쁘고도 있겠지만 일단은 때묻지 않은 어떤 순수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봤을 때 기분 나빠지지 않고 기분 좋아지는 어떤 이제 그런 본인만의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때묻지 않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크게 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노래가 더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저는 그건 수현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댓글도 좀 읽어보면서 잠깐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어, 이 영상은 뭐 라이브로 제가 굳이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잘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토막 딱 쪼개가지고 이제 중계 라이브랑 또 별개로 또 올라갈 거라서 사실 제가 이거 따로 뺐고요. 네. 뭐 나중에도 라이브 영상 뭐 다시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쪼개서 올릴 거니까 그 쪼개서 올라간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꽤 긴 영상이었고 중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시청하신 분도 계실 건데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시청률 또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이슈로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뭐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되겠죠. 네, 뭐 문면전설 네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군요. 1시니까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문전설이 또 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제가 또 이제 입중계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라이브에도 함께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저는 조금 이따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편안한 편안한 잠 잘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